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7월 7일이고요. 수요일 지나고 있죠. 오전 10시 52분 지납니다. 이번에는 CIS 볼게요. CIS. 이 종목은 제가 5월 달인가요? 아니 1월이군요. 5월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한 1월 달쯤에 초창기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에 걸쳐서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급등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지난 지금 이 방송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항상 우리가 종목을 이야기할 때 종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고 팔고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이 분석의 방법은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재무제표, 내재적 가치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 그리고 이게 그냥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테마를 형성해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 분석, 내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된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량주 이렇게 이쪽에 분석이 되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거의 먹고 들어갈 확률이 높죠. 우량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급등납이 심하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손실이 커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매매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을 갖고 하자라는 말을 참 제가 많이 하는데 이 원칙을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시겠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 일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현상이 좀 있잖아요. 이게 좌우되는 마음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주식은 우리가 지식만 갖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변수가 있죠, 중간에. 이 변수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뭐, 아시겠죠? 작년에 가장 강력한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화랑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리니까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실질적으로 또 경제 잘 돌아가는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한번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면서 CIS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볼게요. CIS가 그동안에 흘러왔던 주가 흐름을 멀리서 떨어져서 보게 되면 연봉을 보게 되면 2350원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게 이제 올해 초죠, 올해. 그리고 그 전에는 2015년서부터 2019년까지 약 한 5년간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1,5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작년부터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도 시가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지금 밀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거의 이렇게 전체 저점과 전체 보면 거의 중간 위치임을 알 수 있죠. 중간 위치임을. 그리고 무엇인가 밑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많았던 구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 가격대. 당연히 뭐 여기서 계속 놀았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레벨을 끌어올려서 여기 구간에서도 지금 거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거래하고 여기 거래하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을 때 이 매물이 이 저항이 작용해서 빠진다면 주가는 한번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지지 매물로 바뀌어서 간다면 소위 말해서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은 월봉에서 연봉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월봉으로 넘어오면 좀 전에 봤던 그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한 5년간의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죠. 1,500원에서 2,500원 사이 한 3,000원 되겠네요. 그죠? 그러다가 올려놓고 올해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열심히 올라갔다가 현재 주가는 올해 1월 달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계속 이렇게 밀리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꼬부라질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월봉에 보면 대추세의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대추세 흐름이 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주식이 우상향으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추세를 타서 간다고 하죠. 그 추세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거를 뭐 우상향 추세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 라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저항값을 작년에 작용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잠깐 1월에 올랐던 그 자리. 그러니까 이 근방이 매우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죠. 매우 중요한 자리를 보죠. 지난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고, 여기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자리. 그러면서 아마 여기 11,000원까지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분까지. 왜냐면 이제 이 추세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쫓아가지 않는 매매가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7개월이 지난 지금 시간에는 이렇게 주가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봐보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방 2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다시 봐보라. 원칙은 어떻게 보면요. 고집스러워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잘 반영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유연해져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 즉, 리스크에 대한 원칙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관리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 기준이 없어버리면 느낌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CIS는 지금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올려놓고 눌림을 줬다가 갔다가 다시 지지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방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것이냐 보기 때문에 CIS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볼게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순전히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답은 아니죠. 이것만은 갖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뚜렷하게 9,300원대의 지지하정이 형성돼 있고요. 올해 시가이기도 하죠. 올해 시가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봤던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 라인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근방은 매우 중요한 위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치고 나왔던 이 자리가 지금 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대추세 그러니까 2018년서부터 올라온 강하게 올라왔다 작년에 부딪혔다. 이 자리를 잠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뚫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눌림의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 빨간 선 지지, 그 다음에 지지하장 만나는 여기, 그 다음에 대추세 올라오는 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3중 지지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간격을 두고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이나마라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지나가 버리면 이제 3중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한번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는 3중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봉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가 반등할 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본 거죠. 자, 이런 점이 파악이 되고요. 뭐 주가는 또 이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CIS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분류는 또 대형주입니다. 제조, 기계, 장비가 되어 있고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오늘이 1.72% 정도 오늘 좀 내리고 있는데 약보합이죠. 전일 시가총액이 6,697억이니까 지금 한 6,500억 정도 뭐 유지가 되겠죠. 시가총액. 그러면 대형주스럽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주가를 이렇게 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좀 벌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게요. 자, CIS, 에너지 제조 설비 공급업체, 연료전지, 태양광전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죠? 자, 볼게요. 재무 정보를 통해서
분기 실적, 즉 작년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이어지는 분기 실적 내용을 잠깐 볼까요? 보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쪽이었었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는 이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주저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잘 탄력을 받았다 이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많이 팔게 되는 거죠. 저런 내용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죠? 작년에 2, 4분기, 3, 4, 4분기 지나면서 2, 4분기, 3, 4분기, 4, 3분기를 지나면서 이 실적의 성장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조금 거품 아니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점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CIS를 통해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는 연간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 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지는 실적을 보게 되면 성장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성장을 한 건 사실이죠. 그만큼 이 주가는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합당했다. 그러나 너무 과했다. 그래서 버블인가 아닌가 이만큼 간 것을 그러면 이 정도 내려왔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나마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실적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정도를 벌기에는 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지킬지 안 지킬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퀘스천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지금 1, 4분기 지나고 있고 2, 4분기, 3, 4분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는 향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쩌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부분들이 이제 거품이 좀 가면서 좀 이렇게 내려온다면 뭐 이런 형태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잠깐 한번 봐볼까요? 자, 봐보면 CIS, 에코프렘 2차전지 관련주 희비깔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농화산 CIS 관련주 희비 엇갈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요. 쭉 CIS 공매도 대폭 줄고 주가 강세 상승세 이어지나 여기 6월 달에 했었던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6월 달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뭐 요런 내용 기사하고도 매칭을 시켜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여기 잠깐 주가가 멈췄잖아요.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쭉 한번 볼게요. 특별관계 지분 변동도 잠깐 있었고요. 뭐 큰 변화는 아니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극 뭐 이런 계속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특별히 악재될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죠. 쭉 살펴보니까 문제는 이거죠. 실적이 문제죠, 이게. 그죠? 그래서 연간 실적이 아마 나빠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 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1, 4분기 지나고 있고,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기 실적을 좀 예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면 이런 점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황 대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흐름상은 이렇게 흘러오는 그림이 월봉, 주봉, 일봉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표시하는 이유는 적어도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만큼 갔던 주가가 2만원대 가서 지금 50% 정도까지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반토막이 나고 있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워낙 뚜렷한 지지하장이 형성되고 있죠. 이게 얼마냐면은 9,700원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9,700원 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아직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방향 전환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 근방에서는 지지대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가 엄청 중요할 거예요.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이 가격대가 무척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9천 한 얼마쯤 되죠? 한 9천 한
300, 200원 정도 엄청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9,200원대 여기가. 그래서 9,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음 분기 실적 내용을 좀 살핀 다음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사봐도 되지 않을까. 소위 이런 자리는 기술적 지지자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우상향으로 가던 것이 지금 작년에 분기 실적 그 비례해서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9,200원 기준으로 해서 신규 진입은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분이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전에 여기 올려뒀던 요거 전에 1월 달에 방송했던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원칙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포커스가 저는 리스크 관리 쪽에서 항상 생각을 해요. 이 그림이 이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이 추세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현재 주가가 만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만큼의 이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늘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벗어나면 저항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느 위치냐, 그 다음에 흐름에서 지지할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춰 서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내용이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을 체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CIS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적이 약간 캐스천이 찍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1,450원인데요. 만약 관심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야 아마. 그죠? 이런 자리는 뭐 계속 랠리가 펼쳐서 이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반등이 냈다 뭐 이렇게 빠지든지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가 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얘가 지지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9,000원대 초반에서 9,200원에서 여기 15,000원까지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 파동의 공간을 9,200원에서 15,000원 부분까지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만약에 빠져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000원을 이탈해서 그 밑에서 자꾸 노는 모양이 나온다면 특히 여기였던 그 헤드앤숄더의 그 저항값이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이탈에 자꾸 부딪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비중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다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뭐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참고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점 감안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CIS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9,200원 그리고 15,000원대 이렇게 파등의 공간이 있고요. 아직은 실적면에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급하게 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주식 매매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추세선,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에 파동 진폭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CIS는 우상향 추세선과 그 다음에 여기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9,2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이름 부탁드립니다.